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 아침 9시 48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좀 엔진가 좀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아침에 뭐 감기 걸리고 이런 게 아니고 살에 들려가지고 목이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캑캑거리다가 지금까지 늦어졌습니다. 빨리 진행을 하자면 우선은 미국 하락 마감했습니다. 재료는 생산자 물가지수 급등, 물가지표가 급등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 우려예요. 또 보시면은 PPI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PPI가 0.5가 예상치였는데 0.8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시장의 긴축 우려를 자극했죠. 그래서 하락을 했고요. 그런데 조금 어쨌든 제 입장에서는 조금 석연치 않은 점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조금 기분이 그렇게 막 좋지만은 않아요. 이 보시면은 지난 12월 10일 날에도 물가지표 발표됐죠. CPI. 근데 바이든이 이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 바이든이 이번에 12월 10일 날 발표되는 물가지표는 괜찮습니다. 이거는 뭐가 반영되지 않은 거라서 뭐 네, 뭐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바이든이 미리 밑밥을 깔아놨죠. 그래서 그런지 시장은 일단 올랐어요. 그날은 당일은 올랐는데 아무튼 그 당일 그 다음날 빠졌죠. 12월 13일 날 돼서 월요일 날 돼서 빠졌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CPI 이렇게 높게 나온 게 결과적으로 그 다음날 반영됐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가만 보니까 그래요. 근데 이제 오늘 밤, 근데 어젯밤 같은 경우 또 PPI로 또 물가지표를 재료로 해서 또 하락 마감했죠. 그럼 일단 물가지표를 인플레이션 우려라고 해갖고 긴축 우려라고 해서 지금 2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자빠진 게 됩니다. 근데 오늘 밤에 FOMC 회의잖아요. 그죠? 이게 압력이 꽉 차 있다가 FOMC 회의 딱 하나라는 재료를 갖고 그 압력이 빵 터지면서 해소가 되면은 이 슛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속 시원하게 플레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위쪽에서 저항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S&P인데 위쪽에서 저항 많이 만들어 놨는데 이 압력이 쌓여 있는 거를 FOMC 회의 전날하고 그 전전날에 이 거래일에 걸쳐서 서서히 그런 압력을 빼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보이시죠? 요날하고 요날 이미 압력을 빼놨다고요. 좀 요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쨌든 FOMC 회의에서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는 긴축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여기 10일, 13일, 14일 이렇게 해서 3거래일 동안에 움직인 게 뭐냐, 시장을 움직인 게 결과적으로 알고 보면 물가지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긴축 우려라는 거죠. 이미 재료를 여기서 써먹어야 될 재료를 여기서 지금 너무 많이 써먹지 않고 있냐. 예. 여기서 써야 될 재료를 여기서 이미 다 소진하고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조금은 들어요. 선반영 가능성 뭐 이런 거를 좀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이거는 뭐 어떤 근거도 없어요. 그냥 저만의 그냥 우려예요, 우려. 아무튼 그냥 저만의 개인적인 우려인 게 일단은 위쪽에 저항 만들고 단기 하락 추세가 시작됐으니까 일단 빠지고 있으니까요. 빠지고 있으니까 시장 아래쪽으로 진행 중인데 뭐 선반영, 그죠? 그냥 저의 개인적인 우려일 수 있다고요. 또 그리고 뭐 어젯밤에 폭락을 했냐? 그렇지도 않아요. 적당히 빠지다가 아래 꼬리 달고 올라왔기 때문에 뭐이 정도를 가지고 뭐 긴축 우려가 다 반영됐다 그런 이야기 하기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요. 뭐 이런 이야기 정도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 같이 생각을 한 번쯤 해보세요. 이날 오늘 밤에 재료가 나와야 되는데 이 재료를 이미 써먹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긴 해요. 이런 이야기 드렸고 참고로 한국은 근데 이제 좀 예외적일 것 같다는 거. 한국은 예외. 지금 선반영이고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거는 미국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측면에 한정해서 FOMC 회의가 요 날이고 그 전날, 전전날 먼저 빠졌으니까 선반영 가능성 있지 않겠어라고 하는 초단기적인 측면에서 선반영을 이야기하는 거고, 지금까지 이런 이 작년 3월부터 해서 나왔던 이런 꼴을 보면 뭐 선반영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죠. 전혀 시장에 반영되지는 않은 겁니다. 지금 긴축 우려 이런 게 미국엔 전혀 없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 긴축 우려가 있습니까? 어디에? 없죠. 다만 이제 한국 같은 경우 긴축 우려로 이미 6개월 정도 빠지긴 했습니다. 그죠? 한국은 분명 미국하고 모양이 다르죠. 6개월째 벌써 빠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반영 가능성이 중장기적으로 좀 있지 않겠어라는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솔직히 이 정도로 제가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작년 3월부터 해서 해먹은 게 요만큼 많이 해먹었는데 지금 꼴랑 요만큼 해먹었다고 지금 이걸로 지금 하락이 끝나고 반영이 다 끝났다? 그거 좀 어려운 생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아무튼 방향 전환을 힘겹게 해놨으니까 아래쪽으로 뽕을 뽑을 때까지 빠지겠지라는 생각이 일단은 뭐 그게 더 우선하긴 합니다. 저는요. 아무튼 그래서 뭐 선반영이라는 가능성 정도는 좀 열어놓고 단기적인 측면에서 미국 주식시장의 선반영 가능성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되게 제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굉장히 밑밥을 좀 많이 깔아놨죠. 단기적인 측면에서 이거 선반영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고, 이제 좀 더 드라이하게 그냥 이제 보이는 대로 건조하게 그냥 그 기술적인 이야기만 좀 하자면은, 일단 어제 만들어 놓은 저점이 여기죠. 이 저점을 만약에 오늘 밤에 붕괴시키면은 이건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자리 하루 만에 붕괴시키기에는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근데도 붕괴가 될 수 있죠. 붕괴가 되면은 이런 자리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간다고요.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많이 치솟을 수 있습니다. 이거 오늘 밤에 붕괴시키면요. 그런 점들.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어제 밤에 만들어 놓은 이 저점 자리를 오늘 만약에 붕괴시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굉장히 빅스가 많이 치솟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참고로 그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16,400에 다시는 올라오면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숏을 중장기적으로 볼 건데 만약에 얘가 이제 다시 16,400으로 올라와 다시 터치를 했다, 이러면 이거는 빠지겠다라는 게 아닌 것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요. 지금까지는 뭐 16,400에 올라오면 여기서 슛을 사지, 이런 생각을 갖고 접근했는 게 지금까지 생각이었다면, 제 생각은 이미 이렇게 진행이 됐으면은 여긴 이제 다시는 올라오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만약에 얘가 이제 하락 N자로 이렇게 빠질 생각이 있으면 다시 16,400으로 올라와서는 안 될 것 같다고요. 반등 나올 수 있죠. 반등 나올 수 있는데 이번엔 반등의 폭이 제한적이어야 된다고요. 뭐 적당히 16,200이나 16,000이나 이런 자리로 적당히 반등이 제한이 되어야지 아래쪽으로 더 가는 거지. 여기서 만약에 또 16,400으로 올라온다,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지금 드리는 이야기는 다음번에 만약 16,400 아니면 16,400에 올라오면 숏을 잡아야지라고 기다리시는 분들, 그거는 별로 좋은 생각이 아닐 것 같다고요. 이런 점들 말씀드렸습니다. 이 위에가 무거운 저항으로 쌓여 있는 거고, 이미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올라가면은 이거는 아닐 거라는 거라고요.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네요. 그래서 어젯밤에 뭐 했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빨리 잤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조건, 제가 어제 이야기했던 그 조건에서 그런 조건들이 충족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단 FOMC 회의 뭐 오늘 밤에도 뭐 좀 집중을 해서 봐야 되겠죠.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원하는 그림까지는 조금 벗어나긴 했어요. 이 정도면은 야, 네가 어젯밤에 말하던 그런 그림이 아니냐 싶긴 하실 텐데,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라인을 넘어가서는 안 됐었거든요. 이런 라인을 넘어가서는 안 됐었어요. 어젯밤에 이제 여기서 적당히 조그마한 양봉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거를 넘어가는 거는 약간 좀 힘을 쓰긴 쓴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튀어나왔다는 게,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김이 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압력이 조금 방출됐다라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아무튼 뭐 제가 생각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서 어젯밤은 일단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미국 주식시장의 일단 단기 하락 추세는 일단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이 정도를 살펴봤고, UVXY 기준으로 봐도 솔직히 좀 그렇죠.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변동성이 튀어오르다가 이게 너무 많이 튀어오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단기 하락 추세잖아요. 단기 하락 추세 중에서는 이 상승을 시도를 하려면 좀 살살해야 된다고요. 근데 어젯밤에 너무 갭으로 좀 많이 뜨고 장중에 너무 좀 꼬리가 좀, 그죠? 장중에 좀 너무 많이 오르긴 했었죠. 그러니까 일단 얻어맞았어요. 이런 점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급락을 하면은 오히려 숏에 안 좋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어제 변동성이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 음봉이 나오면서 위에 저항도 일단 저항도 누적한 꼴이 됐죠. 그래서 아무튼 미국 주식시장 뭐 일단 오늘 밤에도 좀 자세히 지켜보긴 지켜볼 건데, 뭐 아직까지 뭐 특별한 계획 이런 건 없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잤어요. 저는 이 정도 살펴봤고요. 금리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재료가 안전자산 온, 안전자산 오프 이거니까, 당연히 어젯밤 미국 주식시장 하락했으니까 이렇게 금리는 올라왔을 겁니다. 그죠?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어젯밤에 올랐네요. 그죠? 이게 원달러 환율에 조금 영향을 미치겠죠?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밤이 FOMC 회의가 됐네요. 오늘 밤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계속 그런 우려는 듭니다. 야, 이거 오늘 밤에 긴축 우려가 빵 터져야 되는데 이거 이틀 동안 너무 김이 새고 있다는 생각은 어쨌든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도 이야기했고 특별한 뉴스 없죠? 예, 보시다시피 특별한 뉴스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만한 뉴스 딱히 안 보이고 한국 주식시장 넘어올 건데 일단 오늘 강하게 개파락 출발하긴 했어요. 강하게 개파락 출발을 하긴 했죠. 어제 저점을 붕괴시키면서 출발했으니까 코스피가. 근데 사실 이제 저렇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 원웨이 하락으로 쏟아져도 괜찮은 그런 날이긴 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밤에 FOMC 회의가 있는데 어디 감히 경솔하게 시장이 막 그렇게 움직이겠어요, 그죠? 좀 눈치 보는 척 하겠죠.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오늘은 적당히 저렇게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게 좀 단기적인 측면에서 한국도 결과적으로 12월 13일 날, 그죠? 미국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위에서부터 빠진 거죠,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렇죠. 한국도 좀 단기적으로는 좀 FOMC 회의들을 앞두고 좀 김이 좀 새고 있다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근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같은 경우는 일단은 어제 불호해서 일단 뭐 반등 흐름은 이 370부터 해서 400까지 올라왔던 이 반등 흐름은 일단은 끝난 걸로 일단 보니까 일단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이에요. 오늘도 뭐 적당히 392 정도를 뭐 저항으로 해서 또 테스트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딱히 뭐 일단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뭐 FOMC 회의 끝나면 뭐 무조건 하락이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은 위험할 수 있고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시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적당히 한쪽 머릿속 구석에 그냥 넣어만 두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이제 직접 관찰하면서 판단을 해야 되겠죠. 시나리오는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죠? 이 정도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삼성전자 같은 것도 그래요. 지금 보죠. 예. 뭐 지금 보시다시피 어쨌든 좀 FOMC 회의 직전에 좀 이제 좀 미리 좀 하락한 측면들이 좀 없진 않은 것 같고, 그 와중에 또 지금 빠져야 될 자리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래일 연속으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을 하면 좀 그죠? 어쨌든 하방 경직성 이야기는 할 수 있을 테니까. 물론 거래량들이 작아서 다들 FOMC 회의 앞두고 극단적으로 몸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뭐 오늘은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다들 그냥 몸살이는 것 같아요. 우리 뭐 미국 주식시장 어떻게 되는지 보고 미국 주식시장이 발맞춰 가는 대로 하자라는 것 같아요. 예. 뭐 요 정도 모습들을 살펴봤고요. 하여튼 미국 만기가 진행 중입니다. 미국 선물 옵션 만기 진행 중이라서 글쎄요. 근데 뭐 당장 뭐 폭락 이런 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들긴 해요. 예, 만기 앞두고 옵션들이 살이 빵 붙기는 좀 어려울 거 아닙니까? 그냥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을 생각했을 때요. 예. 어쨌든 뭐 요 정도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는 뭐 딱히 뭐 할 게 없죠. 그냥 뭐 가만히 뭐 지켜만 보시었으면 좋겠어요. 코스닥도 뭐 계속 박스권이고 코스피도 박스권이고 예. 그냥 무성의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별로 이렇게 뭐 영혼 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딱히 이런 자리에서 스트레스 받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밖에 놀러나 다니고 그게 제일 맞지 않나 싶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뭐 상승 마감해갖고 390일 넘었다. 그렇다라고 해도 솔직히 좀 뭐 속임수일 가능성도 있으니까 FOMC 회의 직전에 또 많이 오른다 그런 것도 좀 그죠?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장 마감에다가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말라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딱히 뭐 더 할 말이 없네요.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저 올라오고 있죠. 1185원 저항입니다. 85원이 저항이니까 여기 부근에서 소화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오늘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